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4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마두로 체포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마두로가 질질질질 끌려 나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참 재밌게 말한다 라는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질질질 끌려 나오진 않았는데 말만 재밌게 한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개된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전해드리면,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두로는 실제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 나와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마두로가 이렇게 처참히 체포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이두로, 찌뚜로도 곧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새해 시작부터 희망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요. 마두로의 이 모습은 베네수엘라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헬기로 갈아타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인데, 걷는 게 어딘가 좀 어정쩡하죠.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두들겨 패서 마두로가 어디 좀 다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마두로 부부만 핀셋으로 콕 집듯 체포했기 때문에 부상당한 게 아니고 마두로의 온몸을 사실상 결박해놔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뿐입니다. 두 손도 결박해놓고 발도 이 정도의 보폭 정도로만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없도록 장치를 달아놨는데, 체포된 순간 장면을 보면 결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더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마두로 체포 현장 실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우지마호에 탑승한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직접 써놨고, 따라서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인데, 중간에 옷을 한 차례 배 안에서 갈아입은 건지 이때는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세트로 위아래 입고 있고, 손의 수갑은 물론 허리춤에도 무언가로 결박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눈도 가려놨고 귀도 막아놨고, 그 와중에 인간적으로 목마르면 물 마시라고 손에 물은 쥐어줬습니다. 마음씨가 너무나도 너그러운, 인권을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수 없죠. 김혜경의 남편 이두로를 잡아갈 때는 목말라 죽든 말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편지를 제가 백악관으로 미리 보내놔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마두로 부부만 콕 집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예행 연습을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 델타포스 특공대의 급습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성공적인 급습을 위해서 마두로의 안전가옥을 본뜬 모형까지 제작해 체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두로가 평소에 뭘 즐겨 먹는지부터 시작해서 마두로의 애완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두로는 어느 위치에 침실해서 자는지 별의별 것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 벙커로 숨어 들어갈 틈도 없이 요원들이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마두로 앞에 뿅 하고 나타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해드리는 말이, 이재명이 아무리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의 계엄은 쿠데타이고 특검은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무리 아부를 떨어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 미국의 바이든처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이고, 북한 공산당의 불법으로 얼마를 갖다 바쳤고, 어렸을 때 안동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재명이 국무총리로 앉혀놓은 김민석이 얼마나 대단한 반미주의자인지, 심지어 김민석의 형이 최근 대법관에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칭송하고 다녔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부정선거 해커들이 활약한 사실이 담긴 내용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살갑게 대해줬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좋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게도 이렇게 큰 작전을 짜면서도 마두로 앞에선 친절하게 대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참모진들한테 오찬 메뉴판에 사인도 해주고 마감 모자에 사인도 해주고 그렇게 참 친절하게 잘 해줬는데, 그 친절함과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별개구나,
별개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는 이재명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마두로는 속된 말로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친 경향이 좀 큽니다. 마두로는 트럼프를 향해 나 잡으러 빨리 와라. 여기에 나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잡으러 와봐라.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었었는데 그때 마두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어제 미국 델타포스의 마두로 공습 장면을 이어서 만든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업로드한 그 영상 함께 보실까요? Venga por mí. Aquí no esperan Miraflores. No hace tarde en llegar, cobarde. I just got three things to say. God bless our troops. God bless America. And gentlemen, start your engine!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직접 올렸는데 마두로가 나 잡아봐라 하니까 독수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출격해서 바로 잡으러 간 영상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죠. 한국의 이두로도 나 시진핑이 오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다녀올게. 난 자유의 나라 미국이 싫어. 공산국가 중국이 최고지. 한국도 중국처럼 만들어서 내가 시진핑처럼 마두로처럼 장기 집권할 거야. 나 잡아봐라 라고 한번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재명이 중국 다녀오는 시점에 맞춰서 서울공항에 델타버스를 출격시킬 텐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많은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미국의 법을 적용해서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들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 뉴욕주 뉴욕의 5자치구 중 하나인 브루클린에 위치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기소장을 보면 마약 테러, 마약 밀매로 베네수엘라를 사업화한 것, 그래서 미국을 마약으로 테러한 것, 그 혐의만 봐도 최소 징역 60년, 최대 종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두로는 생포가 되고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유가 아직 넘쳐납니다. 여유가 있는 척을 하는 거겠죠. 수갑을 찬 채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따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내 국민들이 베네수엘라가 보낸 갱단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이렇게 온전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델타포스 요원들에 의해 단박에 생포된 주제에 엄지 따봉을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움직여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따봉을 열심히 마음껏 하게끔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단순한 부패 정치인이 아닌 국가기관을 범죄에 악용한 국제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고 규정합니다. 마두로 정권은 지난 25년 이상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범죄 기업으로 변질시켜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온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두로가 수년 동안 대통령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마약을 이용해서 미국 시민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파괴하는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는 특별히 대놓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했다는 말이 바로 부정선거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해석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마약 얘기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 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중이 살짝 엿보였는데요. 베네수엘라는 2024년 대선 때 우리 한국과 같이 불투명한 개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2024년 8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마두로의 3선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원이 아닌 대통령인데 재선도 아니고 3선이라니. 이런 결과를 두고 베네수엘라 야권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마두로의 상대였던 에드문드 곤잘레스 후보가 약 689만 표를 얻어서 마두로보다 376만 표 이상 앞섰다고 항의했습니다. 자그마치 376만 표 이상 앞섰다. 표를 대체 얼마나 조작한 걸까요? 당시 베네수엘라 개표 과정을 보면 투표소별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결과 전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됐을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야당 개표 참관인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든 베네수엘라든 한국이든 부정선거가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사진에서 이 두 번째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당시 선관위원 후안 카를로스 델피노입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선 선관위 위원 델피노가 뭐라고 했었냐? 마두로가 과반을 득표했다는 증거를 나는 전혀 받지 못했다. 부끄럽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델피노 선관위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투표소별 득표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마두로 당선 증거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도 없는데 마두로가 3선 대통령이 되는 이 상황에 양심 있는 선관위원이 국민에게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로 폭로를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부정선거인데 이 상황을 선관위원이 폭로할 정도인데 마두로가 어떻게 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 이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집권당은 일찌감치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완성해놨습니다. 실제로 2015년 말 마두로와 집권당은 의회 권력을 야당이 장악하기 직전에 대법원 판사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놨습니다. 20명도 많아 죽겠는데 20명에서 12명을 더 채워 넣다니 정말 대단한 종족들이죠. 새로 늘어난 자리엔 당연히 친정부 성향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대법원 판결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게 나오도록 구조를 바꿔놨고, 이 조치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선거 결과나 정치적 분쟁에서 항상 늘 마두로 정부 편을 드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법원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서 선거 결과 검증이나 야권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좌파 독재 정권 입장에선 이런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서 26명을 만들겠다고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이 대놓고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에 좋은 모델이다 라고 떠들어대고 다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매번 부정선거를 이어나가고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다 한통 속으로 덮어주고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 일이니까 관심 끄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선거 피해자가 됐던 2020년 미국 대선에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집권하고 있는 마두로를 잡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일단 마두로가 마약을 미국에 자꾸 뿌려대서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걸로 잡아들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베네수엘라의 불투명한 선거 과정, 개표 조작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뒤이어서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표 조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자개표 시스템 개발사 스마트매틱스의 본사가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세계 전자개표 시스템 개발업체와 그 배후 세력들이 어떤 카르텔을 이루어서 각국의 부정선거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곧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두로의 부정선거를 캐다 보면 마두로 정권의 범죄 혐의를 수년간 덮어온 베네수엘라 사법부 역시 범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엄청난 조치들을 덜덜덜 떨면서 보고 있을 한국의 민주당 정권은 앞으로 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대법관 증언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할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표 조작을 또 해야 할지 말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죠. 아니 이미 혼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중국 공산당으로 날아갔는데 비행기를 타면서도 델타포스 요원들이 쫓아오진 않을까, 시진핑을 만나면서도 트럼프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365일 24시간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전해드릴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타포스가 마두로 침실을 공습할 때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해도 불안감은 살짝 있었겠죠. 마두로 생포는 아무래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참모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듯이 마두로 생포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미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자리에 있던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본래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이라고 전쟁부로 바꾸고 그래서 장관도 전쟁부 장관이 됐는데 마두로 생포 작전과 같이 미국 법에 의해 사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어서 일찌감치 전쟁부로 명칭을 바꿨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평화적 의미, 좋은 의미로서의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일으켜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는 제가 직접 2달 동안 복용한 후 소개해드리는 본정심 흑염소 진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사관왕을 차지하고 쿠팡과 네이버에서 2024년 흑염소 진액 키워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타사 제품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본정심 흑염소 진액은 효소 추출 공법으로 일반 열수 추출 대비 조단백질 4배, 아라키돈산 38배의 압도적인 추출률을 자랑합니다. 고온 상태에서 물로 장시간 끓여 추출하는 방식인 열수 추출은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고온으로 인해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율이 효소 추출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본정심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영양 성분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효소 추출 방식을 고집합니다. 아라키돈산은 필수 오메가6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 섭취를 통해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인체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고 뇌와 신경 조직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검증된 필수 영양소 아라키돈산에 대한 논문을 보면 아라키돈산 고섭취 기간에 획득성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 활성화가 4배 증가되고 동시에 선천적 면역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20%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 수치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아라키돈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증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아라키돈산의 추출 여부의 핵심인 추출 방식, 단순히 흑염소의 함량이 아니라 효소 추출로 만든 진액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소 추출 제조법과 흡수율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오롯이 이로운 영양소만 담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정심 흑염소 진액은 당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 몹쓸 세 가지 모두 0%로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오직 이로운 성분만 수출합니다. 대부분의 흑염소는 보어종과 재래종의 난교잡으로 인한 개량종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흑염소나 막 갖다 쓴 흑염소 진액 제품에 대해 같은 흑염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본정심은 500년 전통의 지리산 장수계통 흑염소만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거나 항생제 주사를 주입하는 흑염소가 아닌 항생제 없이 건강하게 키운 무항생제 추산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 흑염소 진액만 담겼다면 제가 2달 내내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육령은 홍삼으로 자연적인 단맛을 추가해서 비위가 약한 제가 60일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녹용까지 더한 본정심은 녹용의 가장 고급 부위인 분골과 팁을 포함해 상대, 중대, 하대 전지를 통째로 다려 넣었습니다. 패키지가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서 명절 선물이나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분들께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본정심 흑염소 진액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평소 기운이 없고 처져 있는 분,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신 분, 체력이 약해 쉽게 지치시는 분, 입맛이 없어 식사가 힘드신 분, 임신 전후 몸보신이 필요한 산모,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기간 한정 초특가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